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원특검 실장입니다. 이번 소식은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RTX 4090이죠. 출시일 변경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사항이긴 한데, 출시가 결과만 먼저 이야기 드리면 좀 연기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4000번대 그래픽카드를 기다리면서 존버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으시겠죠. 루머이긴 하지만 일단 4090의 경우에 10월 하순에서 11월 초 이 정도 순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이제 3000번대 재고가 너무 많아서 이 재고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부수적인 거긴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플레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제조 원가 상승 및 코인 시장에서 코인들의 또 하락, 뭐 이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미뤄지게 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최근 3000번대 그래픽카드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죠.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재고 처리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물량 소비를 위한 그런 판단일 것으로 추측도 살짝 해봅니다. 4060과 4070 같은 경우에 가장 메인스트림급이죠. 이 그래픽카드는 올해 2022년에는 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대략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 4060, 그 다음에 4070 이 두 가지 등급의 그래픽카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출시가 좀 내년 2023년 초반으로 넘어가는 건 좀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ATI 라데온 그래픽카드 관련 소식입니다. 신작 출시 루머죠. 자, 6900XT보다 빠른 7600XT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가격은 약 400달러대. 네, 루머입니다. 어디까지나. 자, 케플러 L2가 트윗한 글입니다.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죠. 최신 ATI 라데온 그래픽카드 관련해서 루머를 계속 알려주고 계신데, 간단하게 7600XT의 스펙을 좀 알려드리자면 TSMC 6나노 프로세스 공정입니다. 모놀리식 GPU 설계라고 하네요. 자, 나비 33 RDNA3 그래픽 코어를 탑재하고 있고요. 당연히 클럭과 효율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6000번대는 RDNA2 버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GB의 GDDR6 메모리가 탑재될 예정이고요. 기존 세대인 6900XT보다 당연히 향상된 그래픽카드 성능, 그리고 PCI 젠 5.0을 이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유출된 스펙을 방금 이야기 드렸는데 이걸 기준으로 잠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성능 측면에서는 나비 33 GPU 기반 AMD 라디온 RX 7600XT이고요. 자, 레이트레이싱 기능에서 6900XT 클래스 이상의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8GB 메모리로 좀 줄어든 설계를 감안할 때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속도가 좀 저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쉽게 풀어 이야기 드리면 FHD 1080p에서는 좀 더 빠르고 QHD 1440p에서는 유사하지만 VRAM이 8GB로 제한해서 4K 해상도에서는 7600XT나 6900XT나 비슷하거나 조금 느려지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VRAM 8GB는 6900XT에 비해서 다운그레이드처럼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400달러 정도의 출시 가격을 감안할 때 실제로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GDDR6 메모리에 대한 공급도 좀 걱정 없이 글카 자재를 더 생산할 수 있어서 좋은 대안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자, 인텔은 왜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드디어 인텔의 소켓 변경의 정책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소켓 호환 소식은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실 거지만, 인텔 13세대 랩터 레이크는 기존의 AMD CPU처럼 전세대 12세대 엘더 레이크에서 사용하였던 메인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뭐 물론 이거는 이제 14세대나 15세대 거기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거겠지만요. 자, 아무튼 이번에 최초로 어디서 MSI사 측에서 인텔 코어 13세대 랩터 레이크를 호환하는 메인보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일부 공개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자료가 좀 나와 있는데, 이미 600번대 메인보드와 12세대 CPU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계신 분에게는 뭐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13세대 랩터 레이크가 호환 가능하게끔 MSI M-플래시와 플래시 바이오스를 통해서 쉽게 업데이트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긴 한데 이제 생각보다 좀 귀찮을 수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주셔야 하는 게 뭐 단점일 수 있겠네요. 출시된 그 메인보드 리스트를 쭉 보니까 현재 출시된 MS사의 Z690, B660, H610 등 웬만한 메인보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바이오스의 버전이 초기 버전이다 보니까 리비전 2나 리비전 3 정도 업데이트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인텔 CPU가 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루머입니다. 자, 인텔 측에서 CPU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좀 있는데요. 그것도 무려 얼마? 약 15에서 20% 정도의 금액이 인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소식 자체는 루머이다 보니까 확실한 사항은 아니지만 코로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원유 및 제조 원가 등등등 상승 요인이 너무나 많죠. 자, 소식이 마냥 비현실적인 것 같은 루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살짝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지금도 CPU, 그래픽카드, SSD 등 일부 제품들이 환율 대비, 그다음에 운송 비용 등의 상승 등으로 소폭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것 또한 환율에 의해서 상승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오른다는 루머가 나오니까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메모리, 램과 관련된 루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루머보다는 소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DDR5가 아직 좀 완벽히 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상용화가 되지는 않았는데, 아직 DDR4가 좀 주류잖아요. 근데 DDR6 개발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삼성 수원 세미나에서 삼성전자의 TSP 총괄 상무님께서 설명드린 로드맵에 대한 일부 내용이 나왔죠. 자, DDR6 메모리의 경우에 개발이 준비 중인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이 진행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유출되고 그다음에 발표된, 그다음에 온라인에 나온 자료들을 좀 짜깁기 해서 보다 보면 DDR6 메모리에서는 MSAP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Modify Semi Additive Process라고 하는데, 기존의 D램의 경우에 기판을 구리로 도금을 하고 회로가 들어가는 부분만 코팅을 해서 나머지 도금이 될 부분은 화학약품으로 식각을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MSAP 기술은 반대로 회로가 아닌 부분을 코팅하고 회로가 들어가는 부분을 도금을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기존의 공법보다 세밀한 그런 회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 당연히 좀 더 빠른 속도의 메모리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서 실제 상용화까지는 대략 2025년 하반기 내지는 2026년까지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와, 일반 PC에는 아직 DDR4도 정말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DDR5 램도 이제 인텔 13세대 랩터레이크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DDR4 메모리도 머지않아 DDR3처럼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오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원특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구독 버튼 빨간색 한 번만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원특컴 신실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소식과 루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